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전부가 또는 주요 부분이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이제 계획된 건축물을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주차장법을 중심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의 정의와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주차장법을 보시면 제2조 정의에 주차장의 종류가 나옵니다.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부설주차장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에게 제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노회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뉘면 노상주차장하고 노회주차장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노회주차장 중에서는 부설주차장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처럼 도심지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죠. 1층이라든지 최상층에 별도의 용도가 들어가고, 중간에 보시면 주차 전용 건축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설계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계 구역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별도로 주차장 용지를 별도로 만들어놔요. 특히 상업시설 용지 주변에 만들어놔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볼 텐데요. 노회주차장인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및 높이의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78조까지 건축법 57조 및 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고의 기준에 따른다. 여기에 이제 그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최소 한도, 높이 제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폐율은 90%까지 가능합니다. 100분의 90까지. 그리고 용적률은 1500%까지 가능하고요.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 자, 높이 제한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높이 제한은 다음 강목의 배율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준이 대지가 접하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가 있고 12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만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선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 그러니까 12m 미만인데 예를 들어 11.9다 계산하기 쉽게 12m로 생각을 하시면 36m 이하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시면요.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 면적 비율이라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상업지역 같은데 도심지에 보시면은 근생이 있고 그 위에 주차 전용 건축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비율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법 제2조 1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주차 전용 건축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되죠.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물에서 95% 이상의 비율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환경 개선 지구 내에서는 60%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용도일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면적을 70%까지만 가져가도 주차 전용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차 전용 건축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대지의 최소 한도,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 완화 조건을 가지고 특별한 조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1500%까지는 1500%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이득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건폐율도 90%까지 해주니까요. 네. 그리고 2항에 보시면은 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 주차 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 6항 또는 19조 10항에 따라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령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법령 내용의 정의를 보시면 노외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차 전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설치 기준을 보시면은 연면적은 95% 이상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화받을 수 있는 게 연면적 70% 이상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주차 전용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 근생,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운수, 운동, 업무,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일 경우에는 이제 7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차환경 개선지구 내에서는 60%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60% 이상까지 가능하니까 굉장히 좀 뭐 절반을 조금 넣는 부분에만 주차장을 사용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주차장용 건축물의 건축 제한 완화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앞에 설명드린 걸 정리하자면 주차장용 건축물은 통상적인 건축물과는 다르게 지금 요 표와 같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90%, 용적률은 1500%,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 높이 제한은 또 별도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주차 전용 건축물을 별도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작게는 5%, 많게는 40%까지 주차 전용 주차장 이외의 용도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용도의 부설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근생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 135제곱미터마다 한 대씩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설 주차장이 주차 전용 건축물 내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또 별도로 또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야 되냐? 이런 건데, 이거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은 주차 전용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표 1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를 보시면은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앞에 설명드렸던 뭐 주택, 근생, 종교, 판매, 운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판매 시설 중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 전시장, 예식장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셔야 돼요. 이런 용도에는. 근데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리외신이고요. 이거 보시면 지리외신인데요. 관련된 지리외신인데, 노외 주차장인 주차 전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 전용 건축물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고요. 요거는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결론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자, 오늘은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 수요가 많은 상업 지역에 주로 설치가 되고, 도시 내 이제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중요한 건축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개발에서는 분양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용도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양성이 높다면은 전층을 상업 용도로 구성할 수 있겠지만, 수요가 낮은 경우에는 1, 2층 및 최상층의 상업시설로 놓고 중간층의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차장 용지가 아니고 그냥 상업지역에서 이제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면 일단은 수요 조사가 조금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차장은 별도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주차 한 대당 비용을 받고, 당연히 이제 정기 주차도 받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대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그 대수를 매달 채워 나갈 수 있어야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환산을 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차 전용 건축물이 되게 효율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주변을 보면서 주차 전용 건축물이 잘 되는 경우를 보면
제일 큰 거는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주차 전용 건축물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제 대기 수요까지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반면에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 면수를 공장에 법적으로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주차 대수의 2.5배까지도 심의에서 요구를 하고 많이 설치를 하기는 해요. 법정인 내용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용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차를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실당 뭐 한 대, 진짜 많은 데는 뭐 1.5대, 2대 정도 될 수는 있겠지만 2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한 대 이상은 다 가지고 가는데 사무실당 이제 한 대를 준다라고 하면 한 호당 한 대를 준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그 주차를 하기 힘들겠죠. 왜냐면 회사 대표라든지 뭐 누군가 한 명이 사용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에는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반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만큼 토지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다라고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토지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잘 해보시고 투자처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 비용도 사실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건축 비용이 저렴하기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주차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비용이 들 만한 내용은 없죠. 자, 오늘은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